살며 사랑하며 유혜연 사모의 가정사역 교실입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각 곳에서 수고하시면서 많은 기쁨, 어려움, 또 즐거움, 마음 아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이 시간은 또 그런 부분들 좀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또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기를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는 시간에 마음을 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이라는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게 죄인 의식입니다. 이 죄인 의식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마음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이었죠.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 다 아실 텐데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거기에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돼서 우리는 그저 청지기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들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셔서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길러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가지 기둥을 더 세워야 되겠죠. 4개의 기둥이 있어야 적어도 지붕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째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3번째 의식, 생각, 마음가짐, 이것은 제자 의식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부모의 마음가짐이죠. 제자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을 따라가는, 교사를 따라가는, 앞에 가신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것이 제자들이죠. 교사에게 잘 배우고 교사가 가르친 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제자의 삶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그런데 제자의 삶은 사실은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오늘 밤 잠을 잤더니 내일 새벽에 눈을 뜨니까 내가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었더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다 아시겠죠? 이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다 맞추고 하늘나라의 문 앞에 섰을 때 아마 우리의 제자의 모습이 완벽은 아니어도 거의 완전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의 삶은 평생 노력하고 달려가고 배워야 하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겠죠. 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삶의 모습에 나타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자의 모습, 제자의식, 제자의 마음가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목사 자녀를 영어로 PK라고 부릅니다. Pastor's Kid.
그리고 우리 다 아시겠지만 선교사 자녀를 MK라고 부르죠. Missionary Kids. 근데 미국에서 이 PK를 두고 무슨 말이 있냐면 P Problem Kid, 문제아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참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얘기죠. 어떻게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사로 사모로 그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주의 일을 하신 분들의 아이들이 pastor's kid이 아니고 problem kid이 됐을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을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꼭 부모님이 크게 잘못을 하셔서 부모님들이 크게 실수를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전반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상담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봤을 때는 가정 안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목사님, 교회 안에서의 사모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프로블럼 킷, 문제아를 만들었던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은 참 복잡한 일이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자의 마음, 제자의 모습이 없었을 것 같은 아니면 좀 부족한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밖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선교단체에서 아니면 성도의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제자가 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에 흘러넘쳐서 나오는 어떠한 자연적인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가 목적이 아니고 선교가 목적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열매를 추구하는 경우, 사실은 저 역시도 이런 실수, 과오 아니면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사역이 바빠지고 선교지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과 문화 적응과 언어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가정에서 제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적이 어떻게 보면 제자의 모습이었던 적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의 어떠한 말하자면 스트레스죠. 사역의 스트레스, 선교의 스트레스, 교회에서 봉사의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이라는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배우자에게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에 아이들의 눈에는 우리 부모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비춰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자녀들의 눈에 부모가 말하자면 아주 나쁘게 얘기해서 이중인격 아니면 바리새인 아니면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장했던 아이들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를 적에 정말 문제야, 프로블럼 킷이 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이것은 꼭 사역자의 가정의 문제만은 사실은 당연히 아니겠죠. 모든 믿는 가정의 부모된 우리들은 한순간도 우리가 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제자라는 것은
부지런히 배워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부모 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부. 가장 훌륭한 교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학생인 거죠. 결국 제자인 거죠. 그 모습이 아름답게 가정에서 비추어질 때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열심히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아이들도 그렇게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드라마를 재밌게 봅니다. 아버님들은 열심히 운동 경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문 닫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책 봐. 문 꽉 닫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숙제는 다 했니? 라고 얘기한다면 돌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아이의 마음속에는 본인들은 뭐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데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모습은 어느 정도는 의도성을 갖고 아이들에게 내어 보일 필요가 있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꾸미는 것도 아니고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밌는 것도 봐야겠죠. 운동 경기도 봐야겠죠. 어머니들 피곤하고 힘들 때 드라마도 한 편 봐야겠죠. 영화도 하나 봐야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올 때쯤이면 집안이 잘 정돈돼 있고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준비돼 있고 아이들이 돌아와서 간식을 먹고 책을 펴고 숙제를 할 그 시간에 엄마가 옆에서 같이 엄마는 엄마의 책을 보거나 엄마가 글을 쓰거나 성경을 보거나 또한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조금은 제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내가 제자이니까 너희들도 제자여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부지런히 닮아야 돼. 라는 것을 말로 많이 표현하지 않아도 보고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 제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는 기회가 돼서 사실은 저도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응원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기둥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제자의식입니다. 자, 마지막 기둥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 기둥은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 마음가짐. 나는 한 공동체의 일부분이다라는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게 아프리카의 속담이라 그래요.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자면 성경 안에 나오는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의 몸이라는 교회라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의식과 지체의 마음가짐이
저 역시도 선교지를 나가기 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도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당연히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아이들은 주일학교의 한 부분으로서 주일학교 교사가 있고 또한 위에 언니 오빠들이 있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자연스러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지체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서 선교지 가기 전에 사역을 했을 때는 그 교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가까웠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학교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아주 나름대로 이상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라는 게,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몸, 그 하나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한지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공기가 있으면서 숨을 쉬는데, 공기가 있어서 참 숨쉬기가 편하구나. 고산지대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공기가 풍부해서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지도 몰랐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아이 넷을 데리고 큰애가 5학년, 그 다음에 바르미치 4학년, 그 다음에 5살, 3살, 네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딱 떨어진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교회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지체도 없고, 그 순간부터 이 공동체라는 게, 지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했던 동아시아의 그 큰 도시는 사실은 외국인을 위해서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여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예배 시간에 거의 1000명 이상이 외국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안에 유년주일학교도 다 있고 중고등부도 다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선교사라는 어떠한 그런 특성상 그 교회에도 신분을 드러내놓고 완전히 들어가서 같이 그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삶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돌아오고, 그래서 처음 몇 개월은 굉장히 힘들었죠.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저희 6식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만날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같이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그 거대한 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동그만히 떨어져 있는 느낌, 지체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느낌,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지체가,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많은 분들께서는 교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교회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지인들과 교회를 하셨을 적에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또한 얼마만큼 현지인들과 같이 공동체로서 묶여서 생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가능한 지역도 있고 가능한 문화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화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번째 기둥을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도 한쪽으로는 마음이 짠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좀 MK들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희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러한 어떠한 저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의 지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지체, 이러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각자의 그 환경에 맞추셔서 각자의 문화에 맞추셔서 의도적으로 같은 가치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부모님들, 특히나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 몇 가정이 모여서라도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친구, 지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다른 MK들과 모여서 그런 우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아니면 한국과 가까우실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성장하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체의식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부모들에게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 부모님들께서 모이셨을 적에 저희가 선교의 전략을 많이 얘기를 하고 선교의 방향, 선교의 방법, 현지인들의 어떠한 그런 많은 사역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선교사 부모들의 공동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부모님들도. 그런데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선교지에서는 현지인들과 현지 지도자들과 이런 것들을 쉽게 나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선교사님들 가정과 이런 자녀 문제, 부부의 문제라고 해서 이게 나쁜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지체, 공동체, 사실은 교회가 아니어도 저희 선교지는 사실 특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니어도 이런 지체,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가 떠나가 보니까 그것의 중요함을 알겠고 그것에서부터 멀어져 봤을 때 그 중요함을 저 역시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교지 상황이 저희가 교회를 하고 저희가 주일학교를 하고 저희가 중고등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역시도 사실은 다른 MK들과 우정을 깊게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역지에 들어가서 한 2년, 3년 됐을 때부터는 미국에서 2세들 청년들이 저희 사역과 동참해서 잘 사역을 도울 아니면 또 사역을 배울 아니면 제자 양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청년들이 중단기 6개월, 1년, 2년 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그 형 누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많이 자랄 수 있는 또래 공동체가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 미국에서 온 2세 형 누나들과 함께
좀 부족한 어떤 그런 공동체가 새롭게 선교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없었다면 참 저희 아이들도 어려운, 특히나 저희 큰 나이,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5학년, 4학년 때 동아시아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춘기를 고스란히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선교지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부모인 저희들이 속속들이 돕거나 또한 도울 수도 없었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했을 때 사춘기를 지나는 저희 큰아이들이 그 도움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미국에서 들어와 준 우리 인턴들이 그 다 중단기 젊은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와서 현지인들의 사역도 많이 도왔지만 저희 아이들의 삶도 많이 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마다 모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지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제가 모든 사역지를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의도성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지체,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꼭 선교지만은 당연히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이것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은 이 공동체가 없으면 이 공립학교에서 정말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어떻게 보면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들은 선교지에서 사춘기를 보냈고요. 저희 넷째와 다섯째는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에서 사춘기를 보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에 돌아와서 사춘기를 보내는 저희 넷째와 다섯째가 마음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같은 가치관을 갖고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가정들을 찾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선교지에서는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에 돌아와서는 이 상황에서 이 허락한 이 상황에 맞는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과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일부러 좀 붙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미국이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시간과 이번 주 시간에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이라는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4가지 기둥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다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죄인 의식입니다. 죄인된 몸가짐,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당연히 우리 아이들까지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나는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충성되이 해나가는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고요. 세 번째는 제자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마음. 부모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 자녀된 우리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은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입니다. 자, 이 네 가지 기둥을 기본적으로 세웠을 때 자녀 양육, 자녀 교육,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은 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모된 많은 선교사님들,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하시는 목회자 가정들, 이 네 가지 기둥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잘 한번 우리 양육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